바이솜입니다.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결정력을 가진 선수로 선정된 우리 황희찬 선수. 오늘 경기는 전 본머스 감독, 현 울버햄튼 감독인 게리 오닐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으며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황희찬 선수를 직접 지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공격진들이 매우 훌륭했고 찬이와 네투가 큰 역할을 했다. 이전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그는 황희찬 선수의 위치 선정 능력의 탁월함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그가 더 많은 득점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사실 황희찬 선수 하면 황소라는 별명 때문인지 저돌적인 돌파 능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요즘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능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전술적인 공간 이해 능력이 탁월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두 팀의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현지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본무아스 선수 루이스 쿡이 황희찬 선수에게 가한 보복성 폭력 행위로 인한 퇴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본머스 공식 웹사이트도 쿡의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데일리메일은 루이스 쿡이 황희찬 선수의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한 것으로 인해 그는 3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다면서 이는 현 본머스 감독 안도니 이라올라의 경질 가능성까지 높인다고 할 정도로 큰 이슈였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너무 노골적인 박치기라서 경기를 보며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울버햄튼 공식 웹사이트 역시도 황희찬 선수가 그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한 것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주목했는데요. 또한 버밍엄 메일은 오늘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상대의 퇴장을 유도하고 사샤 칼라이지치에게 마법의 순간을 제공하였다 평가하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7점으로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하였고 BBC 또한 7.79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부여하였는데요. 비록 오늘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네투 선수를 비롯 최근 다시 살아나는 쿠냐와 함께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멋진 삼각편대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경기는 오늘도 많은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최근 프랑스 현지 매체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메시도 네이마르도 없는 지금 음바페의 유니폼 판매량을 뛰어넘는 스타성을 겸비한 선수가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우리 이강인 선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력도 없이 그저 마케팅용 선수라면 이런 소식이 크게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친선전에서 돌아오자마자 예상을 깨고 이번 스트라스부르전에 선발로 출전할 정도로 실력으로도 팀 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그야말로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보물 오브 더 보물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 경기 전 현지 매체 컬처 PSG는 팀의 부상자들은 딱히 없지만 친선전 일정으로 스트라스부르전에 출장이 불확실한 선수들이 있고 부상 회복에 아시안 게임과 친선전까지 겹쳐 훈련에 계속 빠졌다가 이제 훈련 세션에 복귀한 이강인도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우측 윙 자리에 선발 출전시킨 것이죠. 겟풋볼 뉴스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둔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출장한 선수들 중 음바페를 비롯한 단 4명에게만 별도의 리뷰를 제공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기사는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6점을 부여하면서 다시 팀에 복귀하여 유망한 모습을 선보였고 음바페와 왼쪽에서 좋은 호흡을 선보이며 압박 속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평가했습니다. 악투라는 매체 또한 친선전 이후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출장한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팀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여 전망을 밝게 했다는 것이 주요 평가였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시 컨디션을 되찾고 있는 음바페를 주목하면서도 31분경 음바페의 침투에 맞춰 완벽한 패스를 건넨 이강인도 주목했는데요. 이 패스가 결국 솔레르의 골이 되고 음바페가 이강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월클 선수에게로 향하는 월클 패스의 호흡이 정말 멋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승리 그 자체보다는 변화한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이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 변화의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게 최적화된 포지션은 8번, 즉 중앙이라고 하면서도 윙과 가짜 9번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의 이런 말로 인하여 현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시작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이강인 선수를 윙에서 출발시킨 엔리케 감독이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리킵도 오늘 이강인의 선발은 대대적인 라인업 수정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골닷컴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은 엔리케 감독이 새로운 4-4-2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강인을 측면에 두고 음바페와 라모스를 투톱에 두었다는 부분에 주목하였는데요. RMC 스포츠 역시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엔리케 감독이 혁신적인 구성으로 전례 없는 조합을 들고 나왔다면서 전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다양한 포지션 능력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강인이 공격의 기폭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런 이강인 선수의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엔리케 감독의 신뢰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지만, 이강인 선수의 오늘 활약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골닷컴의 기사는 그 내용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오늘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였는데요. 그 이유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방식이 대부분 이강인의 반대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공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빌드업과 공격 전개 방식의 시작과 끝에는 음바페가 있으며 모든 패스는 음바페에게로 원활하게 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음바페 의존적인 축구를 펼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강인 선수가 그런 음바페의 반대편에 있었을 때와 후반 중간쯤 음바페와 함께 왼쪽에서 호흡을 맞추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기회가 크게 차이 났습니다. 음바페의 침투에 맞춰서 찔러준 완벽한 패스 역시도 음바페가 프리롤로 중앙에서 우측으로 침투하였기에 가능했을 정도로 음바페가 주변에 있냐 없냐가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푼 메르카토 역시 오늘 이강인 선수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공을 받았을 때 훌륭한 연계를 보였고 음바페에게로 향하는 패스도 좋았다면서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빛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선수이지만, 이강인이 오늘은 그가 맡은 포지션으로 인하여 그의 드리블 돌파를 덜 사용하게 되었고 때로는 수비에만 전념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반대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경우보다는 개인 돌파 능력을 살리는 경우가 많고 그 대부분의 기회는 음바페에게 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이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강인 선수 역시도 공간 침투보다는 볼 소유를 했을 때 더 무서운 선수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엔리케 감독이 전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기점의 역할은 해도 공격 포인트를 달성할 기회는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서든 잘 뛸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엔리케 감독이 8번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최적화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한 것처럼 좀 더 중앙지향적으로 뛰거나 음바페 선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많은 활약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현재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볼을 제공받는 국가대표 경기에서의 활약과 달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만약 이강인 선수에게 이 경기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면 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많은 볼 소유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이강인 선수 능력 극대화를 위한 방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